김해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오는 4월 2일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3일 오후 1시 기준 6명의 예비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중도 보수 진영에선 후보 단일화 작업이 시작됐는데 여러 변수로 후보 단일화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1월 시가 3,500억 원 상당의 코카인 100kg을 부산항 입항 화물선에 실어 밀반 입한 국제마약 조직원 6명이 검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해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조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비행기 동체 윗부분이 닿아버린 에어부산 항공기에 조사단이 투입됐습니다. 합동감식 작업은 화재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인 3일 오전 시작됐습니다. 조사에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와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소방과 경찰 과학수사대, 국가수 등이 참여했습니다. 프랑스 조사위는 항공기를 제작 설계한 국가가 사고조사에 참여한다는 국제 민간 항공기구 규정에 따라 참여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사고 여객기입니다. 주말 비를 막기 위해서 덮어두었던 방수포는 지금 철거가 된 상태이고요. 감식단이 출동해서 지금 현재 꼼꼼하게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화재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선반에 있던 승객들의 짐과 기내 전선 등이 모두 잿더미가 되었지만 그 안에서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 과학적 분석을 하는 것이 조사단의 역할입니다. 특히 정확한 발화 지점과 순식간에 불과 연기가 퍼진 원인을 밝혀내야 합니다. 또 화재 직후 승무원들이 승객들의 비상대피를 위해 매뉴얼대로 적절히 대응했는지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조사는 탑승객과 승무원이 항공기 뒤쪽 선반을 발화 지점으로 지목했던 만큼 해당 지점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동체 밖 조사와 잔해 분류, 수거 작업도 이뤄졌습니다. 화재 원인이 동체 천정 쪽에 가까웠냐, 그래서 전선이 타는 과정에서 그렇게 생길 수 있었는지 하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선반 안에 있는 짐에서 이제 발화가 됐느냐,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하고, 어떤 물품이길래 그렇게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었을까, 그다음에는 승무원이 선반문을 열었느냐 열지 않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열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인 가운데 우선 보조 배터리가 화인으로 지목된 만큼 항공기 탑승 시 보조 배터리 관련 매뉴얼의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오는 4월 2일 부산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3일 오후 4시 기준 6명의 예비 후보가 출사표를 내놨습니다. 중도 보수 진영에선 후보 단일화 작업이 시작됐는데 여러 변수로 인해 후보 단일화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다자구도로 치러지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일 오후 부산시의회,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중도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 참여 의사를 밝힌 박수종 전 부산시 교육청 창의 환경교육지원단장과 박종필 전 부산시 교육단체 총연합회 회장 등 2명의 예비 후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중도 보수 후보 단일화 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산교육감 단일화 통합추진위원회는 이날 공식적인 첫 만남을 시작으로 5일 후보들의 정책 발표회를 여는 등 본격 후보 검증에 나설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도 보수 후보 단일화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단일화 과정 참여 의사를 밝혔던 전영근 전 부산시 교육청 교육국장이 돌연 회의에 불참 의사를 밝힌 겁니다. 여기에 중도 보수 성향인 최윤홍 부산교육감 권한대행과
정순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출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산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진보 진영 후보의 단일화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은 지난 31일 입장문을 통해 명분과 실익 없이 한 명의 후보만 남기려는 단일화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거인단이 부산 시민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공정성 등의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면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은 일찌감치 단일화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타 지역의 단일화 사례를 참고한다면 지혜로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김 전 교육감의 참여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한 황옥세계창의력협회 회장은 지식 위주의 학력 중심 교육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폐지를 주장하며 독자 노선을 선택했습니다. 후보 단일화 작업이 가시화됐지만 후보들 간 교통 정리는 쉽지 않은 상황. 부산교육감 재선거가 다자구도로 치러질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지난해 1월 시가 3,500억 원 상당의 코카인 100kg을 부산항 입항 화물선에 실어 밀반입한 국제 마약 조직원 6명이 검거됐습니다. 남해해양경찰청은 당시 압수한 증거를 분석해 DNA와 지문, 위치 추적 장치 등을 확보하고 인터폴과 미국 마약 단속국, 브라질 연방경찰과 정보를 공유해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해경은 이 과정에서 국제 마약 조직원이 마약을 실을 화물선을 선정하는 과정부터 코카인의 포장과 은닉 수법까지 모두 밝혀냈습니다. 또 브라질 연방경찰은 이들이 중국과 스페인 등 다른 국가로 유통하려던 마약류 1톤을 추가로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압수된 코카인은 모두 폐기 처분될 예정입니다. 연말연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산 지역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전년보다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연말연시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102건으로 전년 138건보다 26.1%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 활동도 함께 벌인 결과 이륜차 사고는 27.2%,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도 4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자신의 SNS 채널에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항공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내용을 100여 회 게시한 혐의로 60대 유튜버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불출석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10여 년 전 4.16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정부의 자작극 괴담을 퍼뜨려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여파로 에어부산 일부 항공편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에어부산은 3일 부산 김포 노선 중 운항이 취소된 항공편 승객들을 오는 9일까지 버스로 운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부산은 항공기 22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 화재로 항공편 일정을 재조정하면서 부산 김포 노선 운항 편수를 하루 10회에서 절반가량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 부산 진구 등 5개 구청장으로 구성된 원도심 삼복도로 협의체가 정부와 국회에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협의체는 3일 성명서를 내고 빈집 문제는 단순한 거주 환경의 문제를 넘어 붕괴 위험과 해충 서식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후된 빈집 상당수가 무허가 건축물로 관리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자체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가 나서 해결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빈집 범위에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담은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부산시가 커피 산업 생태계 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돼 12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시 군구 연고산업 육성 협업 프로젝트로 인구 감소 지역의 연고산업 모델을 발굴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지역 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사업입니다.
앞으로 시는 영도구와 부산 테크노파크,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2년간 국시비 포함 17억 1,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스마트 커피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커피 관광 및 히트 상품 개발, 운영 등 지속 가능한 커피 산업 특성화 클러스터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길가에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는 전동 킥보드로 불편을 겪으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런 전동 킥보드는 보행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용할 때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관리 부실로 골칫덩이가 되자 지자체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의 한 거리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보행로에 아무렇게 세워져 있는가 하면 도로 한가운데에 쓰러진 채 그대로 방치되는 것도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내외동 일대는 더 심각합니다. 횡단보도 인근과 도로 곳곳에 전동 킥보드가 방치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길 가다 보면 이렇게 막 넘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다니는 가운데 막 세워져 있는 것도 있어요. 미관상도 안 좋고요. 저희 애같이 몸 불편한 애들이 지나가기에는 많이 불편하죠.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최근 서울과 대전은 킥보드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 지난해 김해시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방치 민원은 4,700여 건으로 2023년 1,400여 건과 비교하면 1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김해시는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어 단속 등이 힘들다며 자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방치된 기기를 발견해 신고하면 담당자가 해당 업체에 전달해 이동 조치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고를 한 시민은 한 건당 15분, 하루 최대 1시간의 봉사 시간을 인정받게 되는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전동 킥보드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라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방치기기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통행에 불편을 겪는 보행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질서 있는 보관과 수거 등 사용자와 업체의 인식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경남 지역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기 회복뿐 아니라 정책적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3일 기획조사팀 김형준 과장과 노유화 인턴이 작성한 경남 지역 자영업 부진의 구조적 요인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경남 지역 자영업은 도소매업이 전체 25%로 가장 많고 이어 음식점과 숙박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자영업 1인당 소득은 2015년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세며 부채는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진의 구조적 요인으로는 경남 자영업자의 저조한 전자상거래 활용도와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해결 방안으로 온라인 쇼핑몰 활용 등 홍보를 강화해 도내 자영업자의 전자상거래 활용도를 높이고 다른 지역 관광객의 소비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년층 유출 완화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과 자영업자, 예비 상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등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운대구가 청사포 다리돌 전망대와 해월 전망대의 운영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12월에서 2월 겨울철에는 오후 8시, 3월에서 5월과 9월에서 11월 간절기에는 오후 9시, 6월에서 8월 여름철에는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 구는 야경을 즐기려는 주민과 관광객의 요구가 많아 지난해 9월에서 12월 오후 8시까지 시범 운영한 결과 월 평균 4, 5만 명이던 방문객이 2배로 급증해 최종 연장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운대구는 지난해 7월 청사포 다리돌 전망대를 기존 73m 일자형에서 191m U자형으로 연장했습니다. 또 인근의 해월 전망대는 길이 137m로 초승달 모양의 주탑과 U자 모양의 스카이워크, 직경 15m의 원형 광장의 해월 전망대를 새로 조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